녹음입니다. 네. 레이미가 영어 따라쓰기 숙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너무 하기 싫다고 몇 번 거부했었고 이렇게 따라쓰기 숙제를 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상황 얘기를 먼저 하면 레이미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따라쓰기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달 전부터 이거 너무 하기 싫다고 너무 싫다고 몇 번 거부하는 거를 조금씩 뭐 보상을 주던가 이거 하고 빨리 놀자라던가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왔는데 진짜 못하겠다고 한 2주 전부터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 울기까지예요? 네, 정말 못하겠다고 하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뚝 정말 싫은가 보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싫다는 게 느껴져?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스탑. 그래서 일단 영어 쓰기 숙제 하지 마라. 아, 이거 진짜 싫구나라는 게 오늘 느껴져서 지금까지 상황은 학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운다. 이거는 정말 강제로는 할 수 없겠다. 이게 이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더 힘든 건가. 근데 학교 영어 외에 다른 뭐 수학 숙제나 이런 것들은 해요? 자기가 약간 눈치껏 하는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아니면 그냥 가요. 자기 그래서 생각을 쓰는 일은 귀찮아하지 않죠. 자기 생각, 예를 들어서 레미가 시를 쓰잖아. 예, 그런 거는 그쵸. 그런 거 쓰는 거는 아니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자기 그림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만들잖아. 얘가 책 그림도 만들기 잘 하죠. 그림 그리는 것도 그쵸. 좋아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네. 시키는 건 안 한다. 시키는 걸 하기 싫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중에서 있는 거 그대로 베껴 쓰기. 어떤 건가요? 베껴 쓰기는. 그러니까 여기 그 인디고 아이들의 책에 딱 나와 있는 게 이제 도린 버추가 선물인가 골칫거리인가 이게 딱 제목이 거예요. 거기서 보면 기계적이거나 외우거나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탐구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껴 쓰는 거, 그 베껴 쓰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게 의미가 없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얘는 느끼는 거고 그러는 거가 굉장히 자기한테는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데 그런 것들 손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협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몸하고. 근데 얘네들은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훈습되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연습한 왜 지루한 연습을 반복하는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의미를 두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연습하는 거는 정말 안 하는데 이렇게 공 던지기 연습,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공 던지기 연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슛하는 거, 축구해가지고 슛해서 골이 나는 거 이런 연습.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한테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지. 영어 쓰기, 베껴 쓰는 거가 글자 연습도 되고 이게 쓰면서 익혀질 거라고 쓰면서 생각해요. 외워지는데 그 본질적인 걸 설명하지 않고 얘한테 강압적으로 해라고 하는 거는 얘한테는 의미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행위를 해도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한 애 중에 어떤 친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영어나 우리 한자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한자 따라쓰기. 한자 따라쓰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쓸 때 자기의 생각은 그냥 분리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백날 써도 별 연습이 안 되는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설명하지 않고 그걸 시켜면 얘네들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방어벽만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걔한테 충분히 그러니까 너가 이걸 함으로 해서 네가 이제 외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득을 시키고 의미를 엄마가 이제 거기다 넣어주든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너무 근데 이제 걔가 싫은 감정은 충분히 읽어주고 아 정말 하기 싫구나. 네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하기 싫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기지만 엄마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 아이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한 소통? 계속. 네, 이걸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너가 이게 정말 지루하고 싫지. 그렇지만 이 과정을 좀 참고 견딘다면 너는 다른 애보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경쟁의식이 있거든, 얘네들은. 네, 엄청 많은데요. 많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네가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포인트를 더 빨리 딸 수 있어라. 그러니까 걔네들 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지. 예. 포인트를 더 빨리 따서 걔네 레벨업이 돼. 게임식으로 비해서 레벨업이 돼서 너가 얘네들이 만약에 레벨 1단계면 넌 5단계가 아마 금방 될걸? 이라고 그냥 강요하지 말고 쓱 아마 얘기하면? 금방 될 텐데 너무 싫구나 뭐 이렇게 진짜? 아주 걔네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걔네들한테 막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슬쩍 지나가 이거 레벨업이 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너는 정말 싫구나 좀 오랫동안 레벨업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약간 자극을 하면서 하면 걔네들 언어를 조금 그렇지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지. 어떻게? 걔네들 소통 방식은 있으니까 뭐. 저 같은 스타일을 어떻게 말하면 그냥 돌직군 거예요. 너 그거 안 하면 친구는 가고 너는 계속 그거 해야 돼.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애들 안 와. 아니 상처가 아니라 와닿지가 않아 걔네들한테. 안 와닿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안 와닿아. 그게 뭐 내가 지금 당장 너무 귀찮은데. 어쩌라고 지. 근데 분명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걔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너는 정말 하기 싫. 눈물이 뚝뚝 흘릴 만큼 너는 정말 하기 싫구나. 진짜 아니구나. 사실 나도 이게 되게 귀찮았어. 뭐 이 정도. 랄지 아니면은 뭐 정말 귀찮겠지. 정말 귀찮겠구나. 공감이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인디고 아이들은 특히 이걸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특히 더 의미 없는 활동. 근데 이 의미 없는 활동들이 쌓여서 사실 의미를 만들기도 하거든 세상 일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라운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발붙이는 게 잘 안 되는 거야. 기질적으로 되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선물인가 골칫거리인가 이런 골칫거리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애들이 많거든. 되게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 머리는 되게 좋은데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맞아요. 머리는 되게 좋은데 그 훈습이 안 돼가지고 이게 딸내미 친구 중에 IQ가 149야 걔가. 근데 내가 딱 보기 인디고야 걔는. 이 연습을 거부해가지고 그 149의 IQ에도 불구하고 걔가 갈 수 있는 레벨의 대학을 못 가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안타깝지.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서 그거는 나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바탈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걔네들이 만약 IQ가 149면 149에 맞는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게 되게 안정감이 있거든. 근데 내가 IQ가 149야. 근데 아웃풋이 만약에 70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70점밖에 안 나온다면 얘는 나한테 만족할 수가 없어. 주변에서 아무리 너가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럴 때 아주 사실은 엄마의 현명함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연습을 어쨌든 계속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또 있잖아. 지가 좀 하면 더럽게 좋아한다 걔네들. 알지? 네네. 자기들이 또 좀 되고 나면 자존감이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죠. 너무 확 올라. 완전 자뻑게 날아가지. 너무 날아다녀서 어디 가니 불러야 돼. 너무 날아가가지고 주저앉히고 싶잖아 그런 애들이. 그렇죠. 근데 걔네들한테 그 성취 경험을 계속 쌓아주게 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사실 쌤 정말 긴밀하게 얘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은 정서적인 지지와 정성이야. 정성인 것 같아요 진짜 끝까지. 근데 이제 최상의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냐면 얘는 너무나 귀한 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가 필요하다. 나는 아무데나 노지에서 막 키울 수 없잖아요. 얘는 근데 약간 너무 좋은 난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 가꿔야지 되는 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래나?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계속 엄청 소중하고 존중.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실은 왜 우리가 버전이 바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오류가 되게 많잖아. 이 버전이 바뀐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오점도 많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연구해야 될 것도 많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걔네들 어떤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조율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엄마의 지혜가 필요한 거. 필요한.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
이 책에서 보면은 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에는 몰두할 때는 대화하고는 그냥 애들이 되게 산만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네. 그리고 금방 실증을 내. 그죠. 네. 금방 실증을 내는데 이거는 난 지금도 그래. 조금 지나면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있죠. 이런 유형의 어떤 학생이 서울대를 갔는데 오. 어떻게 했냐면 거실과 끝과 끝에 이렇게 이 책을 놔두고 네. 이쪽에서는 사회를 읽으면서 저 끝을 가고 거기선 과학을 보면서 일로 와요? 그거 되게 좋은 방식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기 집중이 짧기 때문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책을 한 5권을 놓고 돌아가면서 본.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나는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금 약간 겪어보면서 걔한테 맞는 그치. 거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아이의 그 느낌을 존중하면 자기가 찾아가.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못 찾아주겠어요. 절대 못 찾아주고. 모르겠어요. 걔가 하는 것을 존중하면 찾아가게 되겠지. 왜냐면은 내 느낌을 존중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 때 시도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 가장 중요하고 일단은 걔 느낌을 일단 다 들어. 네. 다 들어야 돼. 다 듣고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물어보고 네, 그 대신 이제 이거를 하면 장점도 충분히 애들 언어로 아까 얘기한 포인트를 더 딸 수 있다. 레벨업이 된다. 네가 게임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 뭐 이런 용어들을 연구를 해서 걔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네가 안 했을 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엄마의 의도가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한대 얘네들이. 엄마의 마음 약한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거든. 얘네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약간 잔머리를 굴고 과도하게 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알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허용 안 하는 많은 이유 중에 엄마들이 뭐 학원 한번 빠지면 다음에도 안 갈 거잖아. 그래서 계속 절대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해라고 정말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허용해주는 엄마니까 그러다가 저도 순간 헷갈릴 때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봐줬나? 막 이럴 때 있는데 맞아. 요번에는 여태 그럼 너는 어떤 게 좋아? 라고 물었을 때 랩실에서 듣고 따라 말하는 거 듣는 거는 너무 재밌고 좋아서 자기는 그것만 해도 너무 좋겠다고. 근데 그거 좋다고. 그것도 사실 되게 맞는 얘기야. 애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영어를 따라 쓰는 거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말한다는 거는 어떻게 모국어처럼 모국어 그게 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시작하고 귀가 트이는 건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쓰는 거 자체를 완전 무시는 못하겠어요. 완전히 무시는 사실 왜냐하면 완전 무시를 못하는 게 학교 환경이 어쨌든 시험을 보고 맞아.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한 5번 쓰라고 하면은 한 3번 요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좀 줄이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차피 이제 암기 위주의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단어도 모르면은 단어도 아주 쉬운 단어도 사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모를 수 있거든. 그러고 이 협업하는 게 잘 안 되면은 끝까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연습을 시킨다는 의미로 이제 또자도 하는 게 그러니까 완전 학원을 시킨 걸 100% 다 했는데 이 말이 아니고 약간 조율을 해가지고 얘한테 맞게 양이 많다 싶으면 조금 줄이고 쌤 말씀대로 5번이면 3번이라든지 그렇지만 받아들이면서 의미를 알면서 통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나는 생각해요. 지금 드는 생각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약간 협박이 들어가 있지. 그거는 걔한테 의미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지만 자기의 이득이 뭔지. 그러니까 뭐든지 애들하고 얘기할 때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게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 팁을 잘 사용해서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저희 일상적으로 학교 숙제 때문에 계속 엄마들 갈등 많거든요. 그거를 계속 쌤 얘기해 주신 거를 잘 염두해서 자기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여튼 숙제 이야기는 여기까지.